Brand new baby was born yesterday.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어디 들어갈 차례냐면요. 무건대리 파트죠. 무건대리에서 지난주에 협의의 무건대리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 이제 표현대리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는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여러분들은 136페이지를 펴놓으시죠. 136페이지요. 그래서, 목차 잡고, 이제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 구정 연휴 때문에 쉬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의 무건대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대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요. 대리는 큰 목차가 어떻게 나오냐면 유권대리가 있고요. 유권대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가 있죠. 유권대리는 대리권 있는 사람이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을 때 이것이 유권대리고,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을 때 이게 이제 무권대리가 됩니다. 이런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 목차가 있었죠. 첫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런 케이스였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합니다. 대리권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을 때 이게 이제 무권대리죠. 이때 법적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공방 그대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무권대리가 되면 이것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원칙은 무효인데 언제든지 유효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유동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적 무효를 깨는 열쇠 누가 가지고 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뭘 행사한다고 공부했었냐면 추인권 행사에서 권리구제를 받는다. 또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뭘 행사하는 겁니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두 개의 권리가 갑한테 발생하는 것이고, 갑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럼 상대방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길 것인가, 상대방의 권리를 봤었는데 이 상대방의 법적주의는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뭐였습니까? 최고권이죠.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최고할 수 있고, 이런 최고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것인가? 이런 최고권 본인한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무권 대리인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었죠. 최고는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에겐 최고할 수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겐 최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최고는 상대방이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공부했었냐면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었죠? 그냥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철회권이죠.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표시는 본인한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또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철회는 상대방이 선일 땐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악일 땐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이제 135조의 책임을 공부하는 건데, 135조의 책임은 뭐냐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합니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을 찾아가서 네가 책임지고 계약 이행해라, 네가 책임지고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상대방 측 요건 어떤 요건 갖춰야 됩니까?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무권 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진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진도는 이런 거죠. 오늘은 이제 표현대리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 보세요. 표현대리의 기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표현대리의 기본 그림은 이런 거죠. 갑과 을과 병이 있었을 때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합니다. 그럼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을 때 이때는 이게 세모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여태까지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세모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세모가 아니고 무조건 동그라미가 되는 그림, 이걸 무조건 동그라미가 되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권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대리권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누구를 희생시키는 겁니까? 진정 권리자인 갑,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 권리자인 갑, 본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대신 누굴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까?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표현대리는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켜버리는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켜버리는 제도,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권리나 힘, 그런 것들을 뺏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법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되는 진정 권리자 갑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법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근거 법 규정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25조가 있고, 두 번째는 126조가 있고, 세 번째는 129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3개의 법 규정이 있고, 이 3개의 법 규정을 공부하는 파트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5조의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이, 이 3개의 법 규정을 공부하는 파트가 표현들이고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 보면서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125조부터 볼게요. 이쪽을 보시죠. 민법 125조의 표현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125조의 표현들은 일단 법조문의 이름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 다 법조문마다 하나씩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근데 이 125조하고 126조, 129조 이 3개 법조문은 법조문의 이름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때 다음은 125조 표현들이야 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5조의 이름이 뭔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5조의 이름은 뭐냐면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아직은 많이 낯설어지겠죠, 이 용어 자체가. 근데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뭔가, 이 문구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 이게 바로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 그럼 이 문구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보세요.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대리권 수여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즉 수권행위를 한 것과 비슷한 외관이 존재할 때, 대리권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이 존재할 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125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케이스 들어볼게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은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갑은 A회사의 대표이사고 갑에게는 아들 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 을은요,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직장생활 안 해요. 직장생활 안 하고 집이 부자니까요. 근데 을의 친구들은 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뭘 가지고 다니냐면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을이 다른 것들은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거,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가짜로 명함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가짜로 명함 파줄게 하면서 A회사의 전무이사 을, 이런 식으로 가짜로 명함을 파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을한테 전무이사의 지위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가짜로 명함만 파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 명함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명함을 나눠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명함을 가지고 평소에 A회사의 거래처인 병을 찾아가서 명함을 보여주면서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한 돈 뭐 2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현명을 하고 돈 2천만 원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돈을 빌려간 걸로 알고 있냐면 회사가 돈을 빌려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회사는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병이 회사한테 돈 2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사입니다. 그럼 이 건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을한테는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권행위 한 적 없잖아요. 가짜로 명함만 파준 것이지
네가 진짜로 전무이사의 지위를 대리해라. 이렇게 대리권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한테는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제 뭘로 출발하는 겁니까? 무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 지금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다시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지금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추인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병한테 일정한 요건인 동그라미가 되면 그 요건이 뭐냐면 선의무과실입니다. 이 선의무과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갑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 125조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25조는 왜 이렇게 써놓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을한테는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을 을이 가지고 있죠. 그 외관이 뭡니까? 명함을 가지고 있고 그 명함을 누가 파줬어요? 갑이 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명함을 네가 파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 둘 문제다. 네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말건 상관없이 니네 둘 문제고 대신 가짜 명함을 네가 파줬고 그 명함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일단 보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정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외관은 당신이 만들어줬으니까 당신이 그냥 책임져라. 당신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말건 이건 너네 둘 문제다. 이런 취지에서 125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125조는 결국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거냐면 일정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125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외관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외관이 있어야만 125조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조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